임플란트 수술할 때 많이 아픈가요? 임플란트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 궁금증이 싹 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정말 많이 하시죠?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걱정도 많이 되시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추려서 답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꼭 해야 하나요? 치아를 빼고 나면은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하고 치아를 그대로 방치를 해두게 되면 이제 위쪽 치아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옆 치아들은 이제 좌우로 쓰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 아래, 좌우가 쓰러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이 많이 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잇몸도 나빠지고 충치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잇몸뼈는 치아가 있던 자리에 치아가 없게 되면 이제 필요 없다고 뇌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뼈가 점점 줄어들고 높이도 낮아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심기가 힘들어질 수 있고 밑으로 음식물이 자꾸 저류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임플란트는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 많이 아픈가요?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잇몸을 째는 게 더 아플까요? 뼈에 이제 임플란트를 박는 게 더 아플까요? 뼈에 뭔가를 받고 하면은 그게 더 아플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뼈에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잇몸 맨 밑부분에 이제 골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골막에 굉장히 신경도 많고 혈관도 많아서 그 부분을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잇몸을 열어서 뼈를 보고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골막의 절개를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골막을 이렇게 열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구멍만 살짝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아프시고 막 멍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건지 보통은 살펴보면 뼈 이식을 해야 될 때 잇몸뼈가 주저앉은 부분을 잇몸을 열어서 뭔가 이제 재료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처럼 봉우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존의 잇몸은 굉장히 양이 적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산봉우리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잇몸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잇몸을 늘리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이렇게 열고 골막이란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거든요. 잇몸을 쭉 당겨서 꼬매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피도 많이 나고 얼굴도 멍들고 부을 수 있거든요. 뼈 이식을 많이 하면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없어지고 나면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서 이렇게 통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자리를 잡고 완성이 돼서 식사를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과거에는 이제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아래턱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턱은 약간 푸석푸석해서 골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이야기를 했고 아래턱은 굉장히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이제 ITI에서 만드는 이제 컨센서스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겉에를 이제 거칠게 하는 그런 표면 처리를 썼을 때 한 8주 정도면 임플란트를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보통은 한 2달 정도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뼈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염증이 심하셨던 분들도 있고 하면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걸리는 게 한 달 정도 추가돼서 한 3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뼈가 정말 너무 없다. 공기주머니 뼈가 정말 얇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달 걸린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뼈가 안 좋고 뭔가를 많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달이나 아니면 많게는 6개월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를 최대한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한 1~2달 정도 기다렸다 심으면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좋아져서 치아를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뼈 이식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치아를 뺀 자리랑 공간이 2mm 이상 비어 있게 되면 거기엔 이제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들어가야 그쪽이 좀 안전하거든요. 너무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니도 조금 기다렸다가 암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뼈 이식도 피할 수 있고 임플란트 이제 표면 처리에 따라서도 임플란트가 얼마나 빨리 붙느냐를 조금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UV 임플란트라든지 이제 플라즈마 임플란트 같은 그런 특수한 표면 처리가 된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같은 임플란트를 담갔는데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이렇게 젖지 않는데 B 같은 임플란트는 이제 쫙 이렇게 피가 딸려 올라오는 물이 쫙 딸려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있을 수 있거든요. 세포라든지 그런 거는 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조금 더 초기에 빨리 아문다고 하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표면 처리가 특수하게 들어간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 그래도 시간을 줄이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니에 임플란트를 하면 티가 많이 안 날까요? 심미적인 부분을 또 걱정을 하시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임플란트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그렇게 한 개만 심을 때 소켓 실드 테크닉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잇몸뼈가 변화가 안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치아 머리를 이렇게 잘라내고, 두 번째 사진처럼 치아 뿌리를 바깥쪽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바깥쪽 치아를 남기고 안쪽 이제 뿌리를 제거하게 되면 세 번째 사진처럼 뿌리 바깥쪽만 남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치아가 없으면 필요 없다 생각해서 점점 뼈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신기하게도 저렇게 조금 바깥쪽에 남겨놓게 되면 저기 뼈가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안쪽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사이에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치아를 만들게 되면 잇몸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실제 환자 케이스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앞니고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를 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앞니 임플란트 잇몸 높이를 보시면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높이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원래 자기기 치아보다 왼쪽 임플란트를 한 부분이 오히려 잇몸이 더 내려가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게 임플란트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아를 남겨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저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이 내려가서 이제 앞니가 좀 안 예뻐지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 삼아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양치질만 똑같이 하면 되냐? 원래 자기 치아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데 이런 실 같은 선들이 치아에도 박혀 있고 치아 주변을 감싸기도 하고 잇몸 뼈에도 붙어 있고 이렇게 5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꽁꽁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주 질환에 세균들이 침투를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속도가 좀 더 느린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인대의 주행 방향이 일직선으로 날아나거든요. 임플란트랑 그냥 벌어지게 되면 잡아주는 거나 박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쭉 타고 세균이 빨리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록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잇몸 질환이 더 빨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치질도 잘하고 치간 칫솔도 잘 사용을 하시고 워터피도 쓰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셨으면 좋은 게 이제 임플란트에도 잔 기스들이 많이 나면 그 미세한 세균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좀 잇몸을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할 때 이제 전용 스케일러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크게 차이는 없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좀 임플란트 부분을 스케일링을 할 때는 좀 전용 스케일러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앞두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많이 덜해졌고 관리하고 잘하면 유지 관리 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